오늘 삼성전자가 1.6%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플러스 0.5%, 21선 지지 양봉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했습니다. 실적 쇼크가 확인이 됐죠. 악재 소멸인가요? LG화학이 플러스 2.4%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따따블 기록했고 코세스가 돌파 상한가입니다. 인성정보 바닥권 상한가이고요. 오로스테크가 16.8% 상승, 신고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제주반도체 10% 상승했고 상신전자 13.7%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다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과 상생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모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이 같은 소식 등에 반도체 관련주 코세스 상한가 기록했고 오로스테크, 제주 반도체, SFA 반도체, 에이펙트, 고영 등 급등했습니다. 코세스가 온 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가 된다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고객사의 온 디바이스 AI 도입으로 코세스의 반도체 장비 제품 다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세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사상 최고가 17,350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고요. 그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돌파 안착하면은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매물 소화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최근에 역캐주얼 모양을 만들고 오늘 갭으로 돌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정시 접근해보기에 괜찮겠고요. 전고점 16,000 초중반의 매물 소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게 보면 그 자리에 과거에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HBM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으로 후공정 장비 도입이 확대되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만화 웹툰을 K 콘텐츠의 차세대 주자로 지목해 만화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 미스터 블루가 대장인데요. 상한가를 기록했고 조이시티,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중국이 히토류 연구 자석 제조 기술 수출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 상승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상신전자, 삼화전자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신전자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여기 저항 받았죠. 그리고 작년 8월에도 저항 받았고요. 7월에는 거기가 지지였었고 또 5월 달에도 지지였습니다. 이렇게 접점이 많은 자리를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의미 있는 상승이 된 거고요. 또 패턴도 역캐주얼,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의 느낌, 역캐주얼 류를 만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추격 매수는 재미없겠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중국이 공개했던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됐다고 합니다. 중국 게임 규제 철회 기대감에 게임 관련주 조이시티, 컴투스 홀딩스 등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교육 분야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교육 관련주 메가MD, IB 김영, YBM넷, 애니 능률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올해 첫 공모주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상승하면서 소위 말하는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우진엔텍은 원자력 발전소 계측기 전문기업 우진의 자회사입니다. 광민정 현대차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GPT 스토어에서 의료 AI 분야로 주목할 만한 기업이 인성정보라고 합니다. GPT 스토어로 오픈 AI의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판 킬러 앱이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분야로 의료 AI를 지목했고 문서 AI 역시 주목할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인성정보 월봉 차트입니다. 크게 보면은 박스권이죠. 박스 상단에서는 추격 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박스 상단에서는 반드시 보유자는 분할 청산하면서 매물 소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봉 차트 보면은 12월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요. 작년 7월, 6월 저항받았던 자리 부딪히고 단기 급락을 한 다음에 최근에 횡보하다가 다시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번 부딪힌 이 4,300원대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12월에 한번 움직였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하다가 첫 양봉이 상한가죠. 힘있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첫 3일선 눌림이라던가 중기 분봉상 상승 1파, 조정 2파가 이쁘게 나온다던가 했을 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TPC가 전 세계 협동 로봇 2위 글로벌 기업 TM 로봇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TPC 월봉 보면은 완연한 박스권 흐름이고 박스 상단 1차 저항, 2차 저항이 있습니다. 일봉 보면은 작년 8, 9월에 여러 번 부딪힌 자리 있죠. 5,000원 초중반 저항 매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석유화학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 7%, 애경케미칼 4%, 대한유화 3%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내달 5일부터 은행예금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화와 금융 관련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상해 종합지수 1.8%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 3.56% 급등했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 주봉 차트인데요. 22년의 저점을 최근에 깨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이 저점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시장의 안정을 찾고 다시 상승을 볼 수가 있고 중국 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쇼크를 발표했고요. 철강 시황 악화 요인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월봉 차트인데요. 과거 12년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면서 작년에 급등을 했던 거고요. 지금 다시 그 자리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실적 쇼크가 반영이 됐고 오늘 마침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도 나왔는데요. 과거에 이 12년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밑에 월봉의 22평선 요 자리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 유입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지켜봤는데 1% 상승하다가 5일선 근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마이너스 0.7%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올라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자리 40만원이 강하게 깨지면 그 다음 요 밑에 자리 중요한데요. 그 밑에 자리 작년 5월, 6월 달에 이중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 1차 지지, 2차 지지 이 부근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면서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LG화학이 5일선을 회복했는데요. LG화학 지난 19일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날 22일 날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어제 하락이 일단 멈췄고 오늘 장중 4.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로는 2.4%로 끝났는데 일단 5일선을 올라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락이 쭉 나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하루 더 빠진 다음에 5일선을 회복했죠.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란색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21선 근처를 향해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한파동 쭉 하락하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21선 까지 올라갔고 여기도 한파동 쭉 하락하고 5일선 회복하면서 21선 올라갔죠. 이번에도 한파동 쭉 빠졌고 실적 부진 반영했고 5일선 올라탔고 오늘 중국 지준율 인하도 나왔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월봉상 중요한 자리를 지금 깬 상태인데 이 월봉 완성이 아랫꼬리를 길게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 없는 테마주나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LG화학은 어쨌든 실체가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요. 월봉상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다. 그런 자리는 깨지더라도 반등은 나옵니다.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래 꼬리를 만들지 못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가 빠지는 거죠. 확률상 높은 확률로 그렇다는 것이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21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월봉 보시면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고 1월달 음봉이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전고점 위에서 1월달 현재 양봉입니다.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고요. 12월에 신고가를 내고 1월달 조정을 받았지만 완만하게 시장 대비 완만하게 조정이 나왔고 신고가 돌파하는 그 갭과 61선이 겹쳐있는 자리 부근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세게 올라왔죠. 다만 눌림이 깊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쭉 가기는 어렵다.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21선에서 오늘 아래꼬리 형성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매물 소화를 잘하는 모습이고요. 상승 추세에 문제가 없는 흐름입니다. 다만 21년 최고가 15만원 근접을 하면은 또 매물 부담 때문에 쉬어갈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오늘 마이너스 0.2% 약보합인데요. 일단 하락이 멈추는 도지 형태가 됐습니다. 아랫꼬리가 몸통보다 길죠. 분봉을 보면 아침에 하락하다가 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횡보하면서 끝나서 5분봉상 단기 저점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단기입니다. 1봉상 11월 초에 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한 만큼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상승 N자 목표치를 채우면서 과거에 이렇게 부딪히고 세게 빠졌던 매도세가 강하게 출hiện 자리에서 부딪히고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락한 만큼 거의 같은 폭의 하락이 나오고 오늘 도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조정, 하락한 만큼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월봉상 지금 5위평을 깨고 있는 음봉이 진행 중인데 최악의 경우 이 월봉상 노란색 22평 그리고 이 상승 추세대 하단 부근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실적 쇼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2월 7일 날 실적 발표죠. 그때 설 연휴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동성이 좀 없을 때죠. 유동성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실적 쇼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의 5위평 아래에서 음봉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주봉상 하락한 만큼 하락하고 60주 2평 부근 일봉상 하락한 만큼 하락해서 도지가 나오고 단기 분봉상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V자 횡보가 나왔고 오늘 이 횡보한 자리를 돌파하면 한 차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센즈랩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요. 일봉 차트상 의미 있는 돌파를 했죠. 22일 날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고요. 그날 영상을 보시면 왜 의미 있는 돌파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박스가 형성이 되었는데 장대 양봉 상한가를 만들면서 박스를 돌파했고 그리고 다음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들어올리면서 손잡이를 만들었죠. 매물 소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컵이드 핸들 패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첫 5일선 눌림이죠. 그래서 첫 5일선 눌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같이 매수하면 단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5분봉 차트 매매 내역을 보면은요. 5일선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단 거죠. 5일선 부근에서 아침에 하락하다가 5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5분의 122평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들어올리고 저항받았는데 들어올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미니 3중 바닥을 만들면서 또는 미니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돌파 매수, 분할 매수를 한 거고 또 눌림 지지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했는데 항상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 주도 테마는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나오거나 또는 쌍봉을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일봉상 의미 있는 돌파 이후 첫 5일선 눌림 종목이었는데요. 3, 5일선 매매 방법에 대해 곧 영상을 제작해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센지랩이 어제 바닥권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이 12,000원의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매물 소화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오늘 센지랩 분봉을 보면 아침에 12,000원 위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바로 이탈했습니다. 전일 종가에서 지지가 나왔고 12,000원 부근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가 길게 나왔죠. 저항에 부딪혔는데 3시간 이상 횡보가 길게 나오면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봉이 살아있는데 수정초 돌파가 나오면 확률이 높은데요. 바로 이게 수정초 돌파, 수렴 정배열 초기 돌파입니다. 매매 내역을 확인하면 이 돌파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13,000원 초중반에 과거에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가급적 분할 청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22평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단타를 다시 노려봤는데 상승 조정에서 한 번쯤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지 확인하면서 매수했는데 깨져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일봉, 주봉 또는 월봉상 여러 번 부딪힌 저항에서는 반드시 일부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하고 대응해 줘야 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유니캐스트 먼저 볼게요.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유니캐스트 설명할 때 사상 최고가 매물 소화가 다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했었는데요. 유니캐스트 월봉 위로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만들면서 오늘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물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사상 최고가를 어제 상한가의 힘으로 경신했지만 매물 소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올라가자마자 장대 음봉, 올라가자마자 장대 음봉 나오면서 3중 고점을 형성하고 시가를 깼잖아요. 그럼 이 시가를 깨는 장대 음봉 여기서라도 반드시 매도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강한 하락의 손실이 생깁니다. 오늘 SFA 반도체가 18%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꽤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약 12%에 달하는데요. 월봉을 보면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저항, 지지,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그 자리를 일시적으로 경신했지만 SFA 반도체 분봉을 보면 월봉 주봉에서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의 느낌이죠. 다시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해숄 비슷하게 만들면서 고점 대비 하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저항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저항에서 분할 청산하되 분할 청산을 살살 해 나가야 되고 고점 패턴 나오면 전량 매도 해줘야 되겠죠.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 고점에서 트랩 만들고 빠졌고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했다가 트랩 만들고 빠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21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21선이 깨지면서 이틀간 급락을 했습니다. 이 앞에서 21선 지지가 나왔었죠.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이 깨지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락, 반등, 하락 3파 후반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 전저점 지지 나왔던 자리, 장대 양봉 시가 부근,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10% 넘게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이 저 위에서 물린 사람한테 이 10% 올라오는 거는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 밑에서 산 사람들한테 10% 올라간 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제 사서 물렸던 사람들 본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데요. 어제 분봉을 보면은 여기 지지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침에 저항받고 급락을 했었고 또 그 다음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 영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1차 저항, 2차 저항인데 그 2차 저항에 살짝 못 가고 오늘 빠졌잖아요. 초보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상승 1파고 조정 2파 그리고 상승 3파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면 서로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거기에 살짝 못 가고 장대 음봉이 나왔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연속된 양봉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1, 2, 3파의 후반부인데요. 그 양봉을 감싸 안는 양봉보다 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 같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A, B, C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A, B, C 파동이 나오고 저항 근처에서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일단 팔아주고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가서 재매수해도 늦지 않는 거죠.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HBM 추가 및 하이닉스가 HBM 공정 국산 장비 투입한다는 소식에 코세스, 오로스테크,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고영 등 급등했고요. 정부 주도 웹툰 산업 지원 강화 소식에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 웹툰 관련주 상승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등 수출 금지 소식에 계속해서 히토류 관련주 상신전자, 삼화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게임 규제안 완화 기대감이 조이시티, 컴투스, 고스트 스튜디오 등 게임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성장 기대감에 석유화학주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신규 가입자 급증했다는 소식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 사마네트웍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주 TPC, 코세스, 미스터블루 인성정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제주은행, 오로스테크, 파인엠텍, 조이시티, 상신전자 등 대량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오로스테크,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고영, 테크윙, DNC 미디어, 신성델타테크, 어버브 반도체, 이미지스. 오늘 코스피는 0.36%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외국인이 240억, 기관이 8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46%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역시 하락 이후에 약한 반등이 나왔는데 상승 전환하지는 못했고요. 외국인 1,400억 매도, 개관이 780억 매도했습니다. 환율은 3.6원 상승하여 1,337원. 아시아 증시, 상해와 홍콩 증시가 급등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5%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삼성전자 1.6% 하락했고 SK 하이닉스 소폭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약 2%씩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시총 상위 10위까지 다 하락했고요. 그 밑에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등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바이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화시스템, 네이버.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금융지주, LG화학, KB금융, 현대차.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현대차.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제주반도체,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두산테스나 알테오젠, 폴라리스 오피스.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CJ E&M, 하나마이크론, VT, PSK 홀딩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CJ E&M, LNF, PSK 홀딩스, 큐브엔터, VT, HLB, 가온칩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